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명 또는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간 전문의로 간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저는 나이가 들면서 왜 우리의 간이 제 기능을 잃게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간 질환을 앓고 있는 1만 4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무언가를 공유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 대부분은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내일 아침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산책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 안에서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는 지방에 잠겨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열도 없습니다. 명확한 증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배변 활동을 한 게 언제였습니까? 진짜 완전하고 힘들이지 않은 배변 말입니다. 힘을 주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만약 당신이 이것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데 당신의 간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와 제 연구팀은 대한민국 전역에 살고 있는 굽게크엔 12명의 노인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추적했습니다. 6개월마다 간 스캔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봐온 의사인 저조차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매일 8g 미만의 섬유질을 섭취한 참가자들 중 85%가 20년 이내에 지방간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85%입니다.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 숨어있는 전염병입니다. 지방간 질환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지방이 당신의 간에 축적되면 당신의 몸은 독소를 걸러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무너집니다. 혈당 조절이 불가능해집니다. 간암 위험이 월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질환은 초기 단계에서는 완전히 회복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한 후에야 자신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채소를 먹는다, 과일을 먹는다. 어떻게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노인은 하루에 겨우 11g의 섬유질만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간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양의 60%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장내 세균, 당신의 장에 살고 있는 수조 개의 작은 유기체들, 그들은 단쇄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이 지방산이 없으면 당신의 간은 지방대사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름 없이 자동차 엔진을 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저는 이 패턴이 삶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3년 전 강남에서 온 73세의 박 여사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던 것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걸었습니다. 약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상승했고 스캔 결과 상당한 지방 축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녀에게 말했던 것을 정확히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 6개월 만에 그녀의 간지방을 38% 감소시킨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왜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해결책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간단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명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진료하고 있는 간 전문의 이민준 박사이며 22년 동안 노인 환자들의 간 질환을 치료하는 데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발견하는 무언가를 당신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날 아침 완전히 정상적인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함을 느끼지만 무시합니다. 3개월 후 당신은 삼성서울병원의 병실에 앉아 있고 의사가 당신의 간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서가 아닙니다. 어떤 희귀질환 때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먹지 않았던 무언가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어제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채소를 한 그릇 가득 먹었습니까? 콩을 먹었습니까? 통곡물을 먹었습니까? 만약 당신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다음에 나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20년 동안 제 연구팀은 서울에서 부산, 대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전역에 2,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측정했습니다. 혈액검사, 간 스캔, 일일 식단.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전체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매일 18g 미만의 섬유질을 섭취한 노인들 중 85%가 20년 이내에 지방간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85%입니다.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지방간 질환은 통증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당신이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합니다.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가 커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피부에 어두운 반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징후들을 나이가 드는 것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진짜 적은 당신의 나이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섬유질 결핍이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에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이 박테리아들이 분해하여 단쇄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간의 정비공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을 조절합니다. 염증을 통제합니다. 담즙산이 제대로 순환하도록 유지합니다. 식이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박테리아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굶주리면 이러한 보호지방산 생성을 멈춥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이 간세포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매달, 매년 이 지방은 조용히 쌓여갑니다. 간이 비대해집니다.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지방간은 간경화, 간부전, 심지어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남 클리닉에서 이런 진행 과정을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완전히 회복 가능하지만 골든타임에 행동해야 합니다. 일단 강형화가 시작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흉터 조직은 영구적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옵니다. 김치를 조금 먹거나 과일 몇 조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균적인 한국 노인은 하루에 겨우 11g의 식이섬유만 섭취합니다. 간을 보호하려면 최소 25, 30g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어떤 음식에 간 보호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 매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 환자들이 단 6개월 만에 간 지방을 34% 감소시킨 구체적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장과 간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해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 속에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공장의 작은 일꾼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이 박테리아들이 분해하여 단쇄 지방산이라는 특별한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나쁜 지방이 아닙니다. 간으로 직접 이동하여 지방 저장을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는 치유 분자입니다. 식이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박테리아들은 굶주립니다. 이 보호지방산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간은 지방 축적을 멈추라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날마다, 달마다 지방세포가 간 조직 내에서 증식하여 어느 날 본격적인 지방간 질환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서울에서 877명의 환자 식단 기록을 검토한 후 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8g 미만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점진적인 간지방 축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식이섬유의 총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이섬유의 종류가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즉시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유형의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장에서 재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귀리, 사과, 콩에서 발견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녹지 않습니다. 소화관을 쓸어내는 빗자루처럼 작용합니다. 이것은 채소, 통곡물, 씨앗에서 나옵니다. 몸에는 두 가지 유형이 모두 필요하지만 간 보호를 위해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황금 열쇠입니다. 이 교훈을 가르쳐준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 68세 여성이 3년 전 강남의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중등도 지방간이 나왔습니다. 다리가 붓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는지 물었습니다. 흰 쌀죽이었습니다. 점심은 흰 쌀밥에 국, 저녁은 또 흰 쌀밥에 반찬들. 식이섬유를 거의 섭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내 박테리아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아마씨 가루를 섞은 오트밀 한 그릇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수용성 식이섬유 얼그램입니다. 점심에는 찐 브로콜리 한 컵과 고구마 반 개를 식사에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7g 추가입니다. 저녁에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데친 시금치 반찬을 곁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총 약 50g이 되었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식단 조정이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가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결과를 봤을 때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간지방이 31% 감소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다리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채소를 더 많이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조리 방법이 식이섬유 함량을 파괴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채소를 너무 오래 삶으면 식이섬유 구조가 분해됩니다. 여전히 질감이 있는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약간 아삭해야 하며 물렁물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최대 57분만 채소를 찌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큰 실수는 과일 전체를 먹는 대신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갈면 과육의 모든 식이섬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에 해를 끼치는 순수한 설탕물만 남게 됩니다. 사과 한 개에는 식이섬유 4g이 들어있습니다.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고 과당으로 간을 범람시킵니다. 간에 필요한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즙산 연결고리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은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담즙을 생성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담즙산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것은 간이 혈류에 콜레스테롤을 사용하여 새로운 담즙을 생성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간을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없이는 충분한 섬유질이 없으면 오래된 담즙산이 재순환되어 독성을 띠고 간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제 섬유질 결핍이 어떻게 간 내부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드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2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완전히 이해하게 된 지식이며 여러분의 생명이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 18g 미만의 섬유질을 섭취하면 장 내부에서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내 세균, 즉 소화계에 사는 수조계의 미생물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균들은 주요 식량원으로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섬유질이 없으면 단쇄 지방산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을 적어두세요. 부티레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아세테이트. 이것들은 장내 세균이 섬유질을 제대로 소화할 때 만들어내는 세 가지 기적의 화합물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쇄 지방산들은 단순히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부티레이트 수치가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간은 지방 축적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산을 내려가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이 계속 쌓이고 층층이 쌓여서 간 조직을 조용히 파괴합니다. 체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귀리, 사과, 콩과 같은 식품에서 수용성 섬유질을 섭취하면 물에 녹아 장에서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합니다. 장내 세균이 이 젤을 먹고 귀중한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 화합물들은 혈류를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도착하면 GPR41과 GPR43이라는 특정 수용체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이 수용체들은 간세포에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태우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섬유질 섭취량이
매일 18g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전체 보호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장내 세균 개체수가 최대의 60%까지 줄어듭니다. 단쇄지방산 생성이 75% 감소합니다. 간 수용체가 지방 연소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노인들의 경우 노화가 이미 장내 세균 다양성을 40% 감소시키기 때문에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커니즘은 담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은 식사의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담즙을 생성합니다. 섬유질, 특히 채소와 동곡물의 불용성 섬유질은 장에서 담즙산과 결합하여 체내에서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충분하지 않은 섬유질을 섭취하면 담즙산이 과도한 양으로 간으로 재순환됩니다. 이것은 간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고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도록 유발합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연구하면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10g 미만의 섬유질을 섭취한 노인들은 적절한 섬유질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담즙산 수치가 3.2배 높았습니다. 그들의 간 효소는 단 18개월 만에 초기 손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그곳이 간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만약 수년간 낮은 섬유질을 섭취해왔다면 바로 그 위치에 지방 침착물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내독소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내 세균이 섬유질 결핍으로 굶주리면 장벽이 투과성이 됩니다. 지질 다당류라고 불리는 해로운 세균 조각들이 혈류로 새어나갑니다. 이 내독소들은 간으로 직접 이동하여 대규모 염증을 유발합니다. 간세포가 부풀어 오르고 지방 축적이 가속화되며 흉터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개입이 여전히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제 병원에서 치료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체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아마도 약간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약간의 소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손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간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정상간 기능의 45-50%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정확한 섬유질 종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 건강을 해치는 끔찍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을 위해 싸우는 두 명의 전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간은 두 가지 유형이 함께 작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호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첫 번째 전사입니다. 이 유형은 물에 녹아 장에서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 젤은 간에 절대적으로 기적적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결장에 도달하면 그곳에 유익한 세균들이 그것을 먹고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간이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태울 수 있게 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충분한 수용성 섬유질이 없으면 장내 세균이 굶주리고 이러한 보호 지방산 생성을 멈추며 간은 막힌 배수구처럼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귀리, 보리, 껍질째 먹는 사과, 배, 당근, 고구마, 어떤 종류든 콩, 특히 검은 콩과 강낭콩, 렌틸콩. 이 음식들은 매일 여러분의 식탁에 나타나야 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정확한 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최소 10g의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10g이 실제 음식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십니까? 중간 크기 사과 하나는 2g을 제공합니다. 조리된 오트밀 한 컵은 4g을 제공합니다. 조리된 렌틸콩 한 컵은 또 다른 4g을 제공합니다. 그것으로 10g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 부산 또는 한국 어디에서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저렴한 음식으로 완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사입니다. 불용성 섬유질. 이 유형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거의 온전한 상태로 소화계를 통과하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쓸어내는 빗자루처럼 작용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노폐물의 이동을 가속화합니다. 장과 결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간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폐물이 천천히 이동하면 독성 담즙산이 장에 너무 오래 머물러 혈류로 재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 독성 담즙산은 곧바로 간으로 가서 염증과 지방 축적을 일으킵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이러한 재앙을 막아줍니다. 모든 것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오래되고 독성이 있는 담즙이 간으로 돌아가 독을 퍼뜨리기 전에 처해로 배출되도록 강제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절대 설명하지 않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통밀입니다. 흰쌀이 아닌 현미입니다. 모든 곡물에 껴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특히 한국무 같은 채소입니다. 견과류와 씨앗, 특히 간아마씨와 아몬드입니다. 모든 과일과 채소의 껍질입니다. 사과 껍질을 절대 벗기지 마십시오. 오이 껍질을 절대 벗기지 마십시오. 그 껍질에는 농축된 불용성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g의 불용성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익힌 현미 한 컵은 3g을 줍니다. 생브로콜리 한 컵은 2g을 줍니다. 아몬드 한 줌, 약 우푼 3개는 3g을 더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일상 음식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병원에서 환자들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만 먹는 것입니다. 차전자피 가루를 마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차전자피는 대부분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또는 채소와 통곡물만 먹고 콩과 귀리는 피합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간은 2가지 유형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최소한 도달해야 하는 총량은 10g입니다. 수용성 10g, 불용성 10g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대한의 보호를 위해 환자들에게 총 25웃음 30g을 목표로 하라고 말합니다. 제 연구에서 하루 25g 이상을 섭취한 노인들은 20년 동안 지방간이 거의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전혀요. 내일 아침 오트밀에 다진 사과와 간아마씨 한 스푼을 넣어 요리한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 여러분은 7g의 혼합 섬유질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서기도 전에 간이 이미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놓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섬유질 결핍이 어떻게 간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 안에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적이 아닙니다.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도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섬유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식이섬유를 소비하여 단쇄 지방산이라는 절대적으로 기적적인 것으로 변환합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사과, 귀리, 고구마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이 섬유질들이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장내 박테리아는 그 섬유질을 발효시켜 세 가지 특정 산을 생성합니다. 부티레이트입니다. 프로피오네이트입니다. 아세테이트입니다. 이 이름들을 적어두십시오. 이 세 가지 산이 가늘 지방 덩어리로 변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단쇠 지방산들은 장에서 혈류를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간에 도착하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간 세포에게 지방 저장을 멈추고 대신 연소하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이 산들이 없으면 간은 신호를 잃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층층이 세포마다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하여 결국 지방간이 됩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장내 박테리아가 굶기 시작합니다. 굶주린 박테리아는 이러한 보호산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간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동시에 담즙산의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간은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담즙을 생성하지만 이 담즙은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섬유질은 독성 담즙산에 결합하여 처외로 배출하고 가니 신선하고 건강한 담즙을 만들도록 강제합니다. 섬유질이 없으면 독성 담즙산이 간으로 다시 순환되어 간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22년 동안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가 옵니다. 간 효소가 상승했습니다. 복부 불편함이 있습니다. 식단 일기를 확인합니다. 매번 그들은 하루 18g 미만의 섬유질을 먹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5g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재앙입니다. 18g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하나는 4g을 줍니다. 익힌 귀리 한 컵은 4g을 줍니다. 익힌 렌틸콩 한 컵은 15g을 줍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는 4g을 줍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흰쌀 고기, 아마도 작은 김치 한 조각을 먹습니다. 이것은 기껏해야 7, 8g 정도입니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혀 가깝지도 않습니다. 우리 장기연구의 연구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 걸쳐 3,300명의 노인을 2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매달 섬유질 섭취량을 측정했습니다. 6개월마다 간 초음파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18g 미만을 섭취하는 노인들은 점진적인 간 지방 축적을 보였습니다. 10년째에는 62%가 지방간이 발생했습니다. 20년째에는 85%가 측정 가능한 간 지방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은 초기 단계에서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중재 그룹에서 섬유질 섭취를 하루 30g으로 늘렸을 때 단 6개월 만에 간 지방이 평균 34% 감소했습니다. 일부 환자는 40% 감소를 보았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소화가 개선되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어떤 섬유질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모두 필요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아 젤을 형성합니다. 이 유형은 좋은 박테리아에게 직접 영양을 공급합니다. 귀리, 사과, 콩, 보리에서 수용성 섬유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녹습니다. 섬유질은 부피를 늘리고 장을 통해 노폐물이 이동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런 종류의 섬유질은 통곡물, 채소, 견과류에 들어 있습니다.
간을 완전히 보호하려면 두 가지 모두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서 간을 망가뜨리고 있는 가장 위험한 미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병원에서 매주 보는 것인데 해결책은 모든 마트에 있는데도 85%의 어르신들이 여전히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번 채소를 먹으면 섬유질이 충분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김치 몇 조각 곁들인 밥 한 그릇이 간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냉정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간을 굶겨 죽이고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 숫자로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 필요한 최소 섬유질은 여성의 경우 하루 12g, 남성의 경우 30g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제 환자들을 검사해보면 한국의 평균 노인분들은 겨우 11.114g만 섭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간이 살아남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양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이 실제 음식으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사과 한 개에는 섬유질 4g이 들어있습니다. 흰쌀밥 한 그릇에는 거의 0g입니다. 작은 접시에 익힌 시금치에는 겨우 2g 정도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계산해 보세요. 오늘 사과 한 개, 밥 3그릇, 그리고 익힌 채소를 드셨다면 총 1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간은 새처럼 먹이고 있어서 지방으로 질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업계와 심지어 일부 의사들까지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채소를 더 먹으라고 말하지만 어떤 채소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매한 조언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심한 지방간을 갖고 제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매 끼니마다 채소를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드시는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이 3조각, 상추 2잎, 작은 접시에 콩나물 무침, 다 합쳐서 하루 전체로 겨우 3g의 섬유질이었습니다. 그분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가는 지방으로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구했고 여러분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섬유질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매일 둘 다 섭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이것은 물에 녹아서 장에서 젤을 만드는 섬유질입니다. 이 젤은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는 좋은 박테리아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간에게 지방 저장을 멈추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귀리, 보리, 껍질째 먹는 사과, 배, 콩류, 렌틸콩입니다. 매일 최소 10g의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불용성 섬유질입니다. 이 섬유질은 녹지 않습니다. 빗자루처럼 장을 쓸어내며 독소와 담즙산을 제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간에게 더 많은 지방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현미, 껍질째 먹는 고구마, 브로콜리 줄기, 양배추, 버섯입니다. 매일 최소 8~5g의 불용성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 정확한 아침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른 귀리 40g으로 만든 죽 한 그릇. 이것이 수용성 섬유질 4g을 줍니다. 껍질째 썬 사과 1개를 추가하세요. 그것이 또 4g입니다. 가나맛이 1스푼을 추가하세요. 그것이 3g 더 됩니다. 이 한 끼 아침 식사만으로 11g의 섬유질을 얻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하루 전체 필요량을 한 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점심에는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고구마 1개와 찐 브로콜리 1컵을 드세요. 그것이 9g입니다. 저녁에는 흰쌀밥을 보리밥으로 바꾸고 큰 접시에 버섯 무침과 콩국 1그릇을 추가하세요. 그것이 또 12g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하루 식사가 32g의 섬유질을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달성 가능한지 보이시나요? 오늘 드시는 섬유질이 72시간 내에 간 치유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지방간 질환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2년간 간 환자들을 치료해 왔으며 성공하는 환자들은 즉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을 간부전에서 구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매일 정확히 30g의 섬유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20g도 아니고 15g도 아니고 최소 30g입니다. 즉시 준비할 수 있는 식사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고구마 2개를 드세요. 그것이 8g의 섬유질을 줍니다. 점심에는 강낭콩을 섞은 보리밥 1그릇을 준비하세요. 익힌 보리 1컵이 6g을 제공하고 강낭콩 반 컵이 7g을 더합니다. 점심때까지 이미 21g입니다. 저녁에는 브로콜리 2컵을 찌고 후식으로 중간 크기 사과 1개를 추가하세요. 브로콜리가 5g을 제공하고 사과가 4g을 더 줍니다. 이제 30g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본 후 주방에 가서 이 음식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있다면 예외 없이 내일 아침 시장에 가십시오. 두 번째 핵심 사항입니다.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8잔 마셔야 합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닌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섬유질이 장을 통과하도록 도와주고 장내 세균이 간을 보호하는 단쇠, 지방산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즉시 한 잔, 각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그리고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한 잔을 마시십시오. 세 번째, 지금 당장 흰 빵과 흰 쌀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오늘 바로 버리십시오. 진심입니다. 지금 당장 식품 보관함으로 가서 이 음식들을 집에서 치우십시오. 이것들은 장내 미생물을 파괴하고 간 지방 축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미, 보리 또는 통곡물 제품으로만 대체하십시오. 네 번째, 매 점심과 저녁 식사에 발효식품을 추가하십시오. 김치 한 작은 그릇 또는 국에 된장 2큰술을 넣으십시오. 이러한 프로바이오틱 식품은 섬유질과 함께 작용하여 장내 세균 집단을 재건합니다. 이 조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간 회복을 위해 필수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어렵게 들린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68세의 나이로 심한 지방간을 앓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한 층의 계단도 피곤함 없이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로 이 프로토콜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6개월 동안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간지방이 38% 감소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5km를 걷고 필요 없이 새 손주를 돌보고 계십니다. 박 여사님과 실패하는 환자들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그분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맛이나 편의성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골든타임이 매일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저 자신도 예외 없이 매일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릅니다. 제 간 기능 검사 결과는 지금이 20년 전보다 더 좋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효과가 입증된 의학입니다. 지금 댓글란을 열고 이 말을 입력하십시오. 내일부터 섬유질 30g을 먹겠습니다. 이 약속을 입력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편의성보다 건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천히 간을 파괴하는 것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60세 이상의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이 돌이킬 수 없는 간 질환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즉시 행동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매일 식사에 섬유질을 더 추가하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콩, 채소 또는 통곡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섬유질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준수 박사의 중요한 간, 건강 연구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간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